과학 지식이란 무엇일까요? 옛날에는 과학 지식이란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정해지며 얼마든지 능동적으로 구성되고 변할 수 있다고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과학 지식에는 우리가 감각을 통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실과 실제 현상을 인지구조화한 개념, 그리고 각 개념과 변인 간 관계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 중 더욱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개념과 사실 속에서 진술된 것을 법칙이라고 하며, 이런 사실, 개념, 법칙들을 예측하고 이해하는 수단을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 이론은 연구를 통해 적절성을 말할 수 있는데 아직 검증되지 않은 예상을 우리는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고무풍선의 예로 들어봅시다. 20도에서 풍선의 부피가 20세제곱센티미터다 라는 문장은 우리가 볼 수 있고 측정할 수 있으므로 사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온도와 풍선의 부피를 우리는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온도와 풍선의 부피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장, 온도가 올라가면 풍선의 부피가 커진다 라는 말은 법칙입니다. 만약 여기서 더 나아가 온도가 올라가면 풍선 안에 있는 기체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라고 한다면 이는 이론이 됩니다. 이런 지식은 어떤 방법을 통해 만들어질까요? 먼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일반 법칙을 이끌어내는 귀납적 사고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까마귀 100마리를 확인한 결과 검은색이었다면 까마귀라는 종은 검은색이라는 법칙을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다만 귀납적 사고방법은 101번째 까마귀는 흰색일 수 있다는 귀납 원리 한계와 관찰 당시 까마귀는 검다라는 이론에 의존하여 검지 않은 까마귀는 배제시키고 관찰할 수 있다는 이론 의존성의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연역적 사고방법은 보편적 사실과 전제를 바탕으로 다른 사례를 예측하거나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까마귀는 검다는 사실과 검은 것은 본성이 나쁘다는 전제를 가지고 까마귀는 본성이 나쁠 것이라고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앞선 예는 검은 것은 본성이 나쁘다라는 전제가 맞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연역적 사고방법은 도출 방법은 맞을지 몰라도 전제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귀납적 사고와 연역적 사고를 합친 방법도 있습니다. 가설 연역적 사고는 보편적 사실로 가설과 결론을 만들고 이를 관찰하고 경험하면서 먼저 만든 가설과 결론이 참인지 분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도 전제가 맞는지 확인할 수 없는 연역적 사고 방법의 문제와 관찰이 가질 수 있는 오류인 귀납적 사고의 방법의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가설을 찾는 규칙적 사고,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재창조하는 확산적 사고, 아이디어를 재창조하고 이를 심사, 분류, 평가하는 수령적 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고를 통해 만들어진 내용을 검토하는 반증주의가 있습니다. 반증주의에서는 관찰과 현상의 기록은 관찰자의 기대나 그 당시 이론이 영향을 크게 미치므로 얼마든지 반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서 본 까마귀는 본성이 나쁘다 라는 문장을 예로 들어봅시다. 실제로 한 사람이 까마귀가 다른 새를 괴롭히는 것을 관찰하여 이 문장이 맞는다고 주장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이는 그 관찰자가 까마귀는 나쁜 놈일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거나 까마귀는 나쁘다 라는 문장이 맞는다고 공견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였다면 이것들이 관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증이 있었어도 이론은 쉽게 버려지거나 바뀌지 않으며 보조 가설의 진위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 반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이론과 법칙들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누적 모형에서는 각 이론들이 추가되면서 변화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후에 말할 모형들을 통해 이 모형은 이론의 변화를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화 모형에서는 적자 생존의 기본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형에서 각 이론들은 경쟁하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이론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현상이 생기면 다시 기존의 이론은 새로운 이론에 도전을 받으며 또다시 최적의 이론만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 모형에서 라카토스는 연구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이론의 변화를 분류하였습니다. 각 연구 프로그램에는 그 중심 이론인 핵과 핵을 보충해주는 보호대가 있습니다. 만약 한 현상이 발생하여 기존 연구 프로그램대로 이론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때 핵은 바뀌지 않으려고 하면서 보호대만 수정하여 설명하려 한다면 이는 부정적 발견법이라고 불립니다. 이와 반대로 현상에 맞춰 핵까지 보완하고 수정하여 설명하고자 한다면 이 연구 프로그램은 긍정적 발견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토마스 쿤이 말한 겹번 모형이 있습니다. 이 모형은 이론과 그 연구 방법, 기능 등을 아우르는 용어인 패러다임의 변화로서 이론의 변화를 설명하였습니다. 다양한 설명 방식은 있으나 합의는 없는 상태인 전 과학에서 출발하여 한 이론이 많은 지지를 받아 그 이론을 기반으로 패러다임이 형성됩니다. 이후 과학자들은 이 패러다임 내에서 연구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를 정상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도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시기가 다가오면 끝나게 됩니다. 이 기존의 패러다임이 어긋나는 시기인 위기 속에서 다시 새로운 설명체계와 이론을 주장하고 받아들여져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된다면 과학 이론은 변화한 것입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는 시기를 우리는 과학혁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과학 지식들을 전달하는 교육은 또 어떨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